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냐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저들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첫 번째의 타인은 자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왜 그럴까?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육아를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친구를 저렇게 사귀는 걸까? 돈을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냐 하면 나와 타인을, 남을 이해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거를 이해해야만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과 대화를 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강의가 지난주로 끝났고 두 번의 강의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제목의 프린트물을 꺼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제목들의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한자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나 저 단어 본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화는 어떤 이념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했다고 말씀드렸었냐 하면 이성주의라고 했었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성에 딱 맞는다. 그래서 합리주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주의가 낳은 괴물이 있었죠. 그 괴물 첫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 괴물?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진화론을. 이 세상은 전부 다 진화된 것이다. 유물론이 뭐냐면요. 이 유자가 오직 유라는 한자입니다. 한자로 오직 유. 오직. 물은 만물 물자인데 이거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오직 뭐밖에 없다? 물질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이념. 요 유물론이라는 이념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을 다스리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유물론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유물론이 뭐다?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이념이 발생된 거거든요.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자, 사람은 왜 존재하냐? 왜긴 왜야? 원숭이가 진화된 거지. 그럼 원숭이의 엄마의 엄마는 뭔데? 원숭이의 엄마는 포유류지. 포유류의 엄마는 양서류,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단세포 나오는 거예요. 단세포.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단세포,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세포들이 있어요. 집신벌레, 아메바,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그 단세포는 또 그럼 어디서 태어났냐? 단세포의 엄마는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우주를 관찰하다가 우주가 엄청난 폭발을 했었다라는 흔적을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우주 대폭발, 영어로 빅, 크다라는 뜻이에요. 뱅, 터진다는 뜻이에요. 크게 터졌다. 우주 빅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가
터지면서 수십억 년 동안 온 우주는 먼지와 가스와 이런 걸로 막 혼란스러웠대요. 막 혼란스럽다가 우연히 지구, 태양, 달, 화성, 목성 이런 게 생겨났다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면서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이것이 진화의 공식이에요. 진화론의 공식은 우연 더하기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단세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니 박사님, 그럼 단세포가 물질이 터지면서 나왔다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이제 대답할 길이 없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됩니다. 우연히. 아니 모래하고 흙하고 팡 하고 부딪혔는데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게 그게 과학적인 게 맞나요? 했을 때 지금은 그 비밀을 잘 모르지만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밝혀낼 겁니다.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우주에 먼지, 흙들 이런 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폭발을 하면서 단세포가 만들어졌고 단세포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인간이 됐다.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엄마는 누구다? 물질이다. 다 흙들이에요. 전부 다 먼지들이란 말이에요. 먼지들. 자, 먼지. 우리의 엄마는 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무가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내 인생, 어차피 나는 물질인데 이 세상 모든 건 물질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이게 거듭돼서 진화가 됐다. 그래서 이 진화의 세계관을 진보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자라는 한자가 나아갈 진이라는 한자고요. 전진할 때 그 진자예요. 보는 걸음보라는 한자예요.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죠. 계속 앞으로 진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이념 뒤에 뭐가 붙는다고 했었죠? 무슨 주의가 붙으면 이념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영어로는 뭐뭐니즘 이런 게 붙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 대통령, 진보주의 국회의원, 진보주의 사상 이런 말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작이 신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린 버렸잖아요. 그쵸? 버렸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신은 죽었다. 어디에서? 사람들의 이념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은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보여줘봐. 어디 있어? 신이 어딨어? 이렇게.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거는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왜 살아? 나는 지금 왜 사는 걸까? 이렇게. 그 다음이 마지막 세 번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과거를 향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이순신은, 세종대왕은 도대체 왜 존재했던 거지? 과거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거는 현재죠. 그럼 나는 지금 왜 살지? 나는 지금 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뭘까요? 미래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비록 나이가 20살이지만 내가 만약에 100살에 죽는다고 해도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심지어는 육아를 해보신 분은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테지만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걸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정도 돼도 이걸 질문해요. 엄마, 나 공부 왜 해야 돼? 엄마, 나 숙제 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께 여쭤본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가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삶의 이유와 죽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이거에 대한 아예 교과 과목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유물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유물론. 유물론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세상은 오직 물질밖에 없다. 여기에 있는 인간도 싹 다 물질이 우연을 거듭해서 존재하는 거고, 여기 날아가는 모기 새끼도 전부 다 물질이고, 여기에 강아지도, 여기에 고양이도, 심지어 저기 구석에 있는 바퀴벌레도 전부 다 우리와 엄마가 같은 겁니다. 다 물질에서부터 나온 것이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답이 뭘까요? 말씀 주세요. 그래, 먼지. 엄마, 저는 뭔가요? 너는 먼지. 너는 흙이야. 그럼 저는 무엇을 위해 사나요? 자, 이 질문이 답변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에 대한 답은요, 몰라요. 모른다. 그럼 왜 답이 모른달까요? 자, 요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의 목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우연히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제가 우연히 제 친구를 저기 대한민국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연히 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과 계획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혜림 양을 내일 2시에 범계역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함께 밥 먹자라고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2시에 범계역을 나갔더니 혜림 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리 이거는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필연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범계역 2시를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혜림 양을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우연이냐. 우연히 만났네. 이 말은 곧 뭐죠? 약속 없이 만났다. 계획하지 않고 만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우연이라는 말은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없다. 계획한 게 없다. 인간은 어떻게 존재한다? 우연히 존재한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목적은 뭔가? 그럼 당연히 우연에는 목적이 없으니까 답은 몰라가 되는 거죠. 몰라. 그런데 이놈의 철학자들이 말을 굉장히 멋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불가라는 말 쓰죠. 이거 무단횡단 불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 된다. 알지자라는 한자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불가지론이라고 불러요. 아주 고급스러운 한자를 다 갖다 붙였죠.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 인간들에게 형, 아버지, 어머니, 저는 왜 사는 건가요? 라고 말했을 때 몰라. 너는 그냥 우연에 불과해. 그러니까 네가 사는 목적은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급스럽게 불가지론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불가지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인간은 왜 사느냐? 몰라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가지론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이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불가지론자들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마지막.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 유물론에서의 답은 뭘까요? 흙으로 돌아가. 원래 먼지가 우연을 거듭해서 네가 됐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있겠어? 그냥 먼지로 되는 거지. 그냥 먼지야, 먼지. 먼지가 된다. 이거에 대한 답변들이에요, 이게. 자, 모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살까요? 무의식 중에 내리고 살아요. 이거를 정의 내리지는 못해요.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딱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먼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그럼 저는 왜 살죠? 몰라. 그래서 가수 신해철이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목적이에요. 제발 뭐가 되라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잔잔한 음악에 깔려서 이 말을 해요. 그때 방청객들과 시청자들이 환호를 합니다. 또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넘버원 스님이 이경규 방송에 나왔어요. 이경규 방송. 그 무슨 한예진이랑 같이 했었던 방송 있잖아요. 옛날에 한 7년 전에. 거기에서 이경규가 스님, 저는 왜 태어났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목적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자, 또 이재동이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을 다하는 거라고. 제발 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에 아주 열광을 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몰라요. 자, 이러한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러한 세계관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이념들을 주입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있다면 이 세계관이 이 사람에게 쏟아져 내려올 때 이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 인간의 이성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성이. 자, 우리 이성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성. 이 이성은 가장 마땅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배고프면 뭘 할까? 여기에서 순댓국을 사 먹을까? 떡볶이를 사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린 이성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10,000원을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겠다. 난 배가 고프니까 종이 비행기를 접겠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사람의 이성은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왠지 하나하나 예를 좀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먼지다?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먼지에서 우연을 거듭해서 태어났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을 보호하래요, 동물을. 왜냐하면 동물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래요. 먼지가 우연히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우연히 여러분들이 됐을 때 어떤 우연은 강아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우연이 호랑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우연의 결과, 강아지도 말씀해 주세요. 우연의 결과.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요. 왜냐? 강아지는 귀엽거든. 그래,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강아지의 생명도 소중하지. 그래서 강아지가 어디에서 밥을 굶고 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강아지한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오늘날의 세상은 고양이나 개나 인간이나 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성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았을 때 그래, 강아지들은, 개들은 뭐 장애인들을 도와주기도 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놈의 이성이 그러면은 도마뱀도 중요한 건가요? 도마뱀도 똑같은 건가요? 했을 때 그래, 도마뱀도 우리 지구의 소중한 생명이지. 도마뱀의 생명도 중요한 거란다. 약간 말투가 조금 이상해지다가 바퀴벌레는요? 바퀴벌레도 그럼 똑같다는 거네요? 했을 때 이걸 가르치는 선생이나 부모가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 내가 자식 앞에서 바퀴벌레 때려 죽였거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관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일관성에서 찾는 거잖아요. 일관성에서. 자, 그런데 그럼 바퀴벌레는요? 여기에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래, 바퀴벌레도 나름의 소중한 생명이란다. 우리는 바퀴벌레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해 라고 하는데 날라오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모기를 죽여버려. 그럼 여기에서 그럼 모기는요? 모기도 소중한 진화의 한 갈래가 아닌가요? 이 일관성을 지키려다 보면 어이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단세포부터 우리의 형제죠? 이 세상 모든 세포들도 다 형제죠? 그러니까 한 드라마에서 암이 생겼을 때 나는 항암 치료 받지 않을 거야. 아니 왜? 암세포도 생명이잖아.
암세포도 나름의 소중한 생명이잖아. 라는 대사를 쳤을 때 여기서 남자가 정말 속 깊은 생각이구나 하면서 드라마가 끝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 개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일관성이 충돌이 일어난다. 이해되셨죠? 인간의 존귀함은 그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어요. 내가 강아지보다 더 존귀하다? 내가 바퀴벌레보다 존귀하다? 인간이 모기 새끼 한 마리보다 더 중요하다? 근거가 뭐죠? 어디에서 그 존귀함이 생기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없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모기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모기와 진배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끄덕이셔야 돼요. 당연한 소리지. 이렇게. 이거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윤리와 도덕. 여러분들 어떤 것이 윤리적인 것이냐라는 건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1번 교육일 거예요. 1번 교육. 만약에 4살짜리 아들이 엄마의 따귀를 때리던가 아니면은 욕을 막 짓거리고 다닌다든가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거나 교육을 시키겠죠. 그쵸? 이 모든 것들이 윤리예요, 윤리. 그 다음에 자녀가 게으르게 자빠져 있을 때 부모들은 열심히 살으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거라, 근면하거라. 이런 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던 교육 방침 아닌가요? 그쵸? 어떤 자녀가 게으르게 자빠져 있는데 예쁘다 예뻐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죠. 그쵸? 만약에 또 집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깨끗해야 한단다. 깨끗한 몸과 환경에서 깨끗한 정신이 자리 잡는 거야. 청소하거라. 깨끗하게 몸을 씻거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린 뭐라고 하죠? 윤리라고 하죠. 인사하거라.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은 인사할 줄도 모르죠. 과자 주면 넙죽 받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모가 감사합니다 해야지. 죄송합니다 해야지 하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도덕이에요, 도덕.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윤리와 도덕을 주입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모두 다 진화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고 전부 다 먼지들인데 여기에서 왜 윤리와 도덕을 지키라고 하나요?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건 인간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 팻말. 사람이 되자. 사람이 먼저 되자. 그거 도대체 뭐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윤리와 도덕 교육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빠, 저는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전부 다 우연의 결과들이고 난 어차피 죽으면 먼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